50,000 watts. Maximum power. Radio Korea. AM 1540. KMPC. Los Angeles. 아침마당 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부터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정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준입니다. 자, 안내해드린 것처럼 오늘과 내일은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사항을 주제로 해서 네. 이틀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오늘은 일부 순서에서 존청 변호사를 전화로 연결을 하게 됩니다. 네. 네, 이분의 말씀하세요. 특징이요. 변호사이면서도 회계사이기 때문에 아마 세법에 관련돼서는 라인마다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들을 확실하게 정확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네, 코플레이드 로가 스페셜팀 변호사시면서 네. 아울러 이 텍스에 관련돼서 또 그 가장 해박하신 분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전화 연결로 이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대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존청입니다. 먼저 그 존청 변호사님께서 올리시는 유튜브는 열심히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가장 정확하고 업데이트된 정보를 올려주시는 걸로 많은 분들께서 그렇게 방문을 많이 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네, 내용도 내용이고요. 일단 유튜브는 영상이 함께 동원되기 때문에 비주얼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건 여담이지만 정말 미드 드라마에 나오는 슈츠 그 드라마에 나오시는 실존 인물이 아니실까 싶을 정도로 양복이 아주 근사하게 잘 어울리시는 그런 변호사십니다. 혹시 유튜브 지금 가까이 계신 분들은 유튜브 검색창에 미국 변호사 존청을 확인해 보시고 함께 들어보신다면 이분에 대한 신뢰도가 더 훨씬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변호사님 접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질문 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1,200불이 IRS에서는 구자로 꽂히기 시작했다라고 지난 주말에 발표를 했고 벌써 받으신 분들도 소식을 전해주고 계셔요.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이제 세금 보고를 할 때 뱅크 어카운트를 입력을 했을 때 가능한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심플 보고 양식을 이용하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됩니까? 예, 원래는 이게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사람들이 있고, 네. 이런 경우에 그 최근에 4월 초에 터보텍스라고 하는 어떤 사설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네. 그걸 IRS에 본인의 정보를 등록할 수 있는 이런 포털을 마련을 했었는데요. 네네. 이제 그 최근에 지난주였었죠. 이와 같은 그 포털을 IRS에서도 직접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IRS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네. 1,200불을 받는 그 수령 대상자 중에서 네. 과거의 세무 신고에 대한 기록이 없는 이런 분들이 네. 또한 본인이 이제 세금 신고의 대상이 안 되는 일정 금액 이상의 그 소득을 벌지 않았을 경우에는 세금 신고의 의무가 없거든요. 네. 이런 분들이 빨리 그 체크를 받을 수 있도록 체크 또는 그 은행 디파짓을 받을 수 있도록 본인의 신상 정보를 적을 수 있는 그 웹사이트를 IRS가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하면 훨씬 더 신속하게 받을 수 있을 거로 예상됩니다. 세금 보고를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터보텍스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꽤 되시는 것 같은데 그분들께서는 지금 기존의 그 터보텍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포털을 이용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그럼요. 여전히 이용할 수 있고 터보텍스라는 게 방금 그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오래되고 신뢰할 만한 그런 굉장히 큰 그 텍스 소프트웨어 회사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쪽에서 진행하는 게 문제가 될 거라고 예상하기는 어렵고요.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IRS 입장에서는 공식적인 웹사이트를 IRS 그 홈페이지에 그 공개를 했으니까 네. 그게 좀 더 바람직하겠다라는 거는 상식선을 생각할 수 있겠죠. 어떤 분들께서는 이제 심플 보고 양식을 신청을 하시면서 그동안 세금 보고를 그만한 소득이 안 됐기 때문에 보고를 안 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어떤 분들께서는 다른 이유로 안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뭐 그 다른 이유가 뭔지까지는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혹시 이런 심플 보고 양식을 신청하는 것이 나중에 불이익이 없겠냐라는 걱정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그 부분은 네. 불이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이 네. 예전에 그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없거나 네. 또는 그 실제 미국에서 근로 활동을 할 수 없는 이런 대상자들 또한 IRS 그 국세청 그리고 세법 관점에서는
그 소득에 대해서는 신고하는 걸 장려한다라고 했고, 그래서 그거에 따라 뭐 텍스 아이디 같은 것도 이제 발급을 했었던 거죠. 네네. 또한 지금의 이 1,200불 지급하는 거에 있어서 정부의 의도라든가 이런 걸 보면 네. 네. 결국은 지금 굉장히 침체되고 위기 상황에 빠진 경제를 살리겠다라는 그런 어떤 정책상의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 이걸 토대로 이와 같은 것들을 충분히 누리기 위해 신고한 거에 대해서 나중에 페널티를 부과한다 내지는 어떤 불이익을 준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SSI나 SSA를 받으시는 분들은 따로 신청을 안 하셔도 약식 보고를 안 하셔도 받으실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는 처음에 그것도 벌써 요즘에는 워낙에 자주 바뀌다 보니까 오래된 것 같습니다만 몇 주 전에 이 소셜 시큐리티 베너핏을 받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심플 리턴을 하라라고 얘기했다가 굉장히 여론의 질타를 받았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신고하지 않더라도 IRS가 찾아서 다 체크 또는 디파짓을 보내드릴 겁니다라고 했는데요. 네. 그게 정부의 공식적인 어나운스먼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체크를 발급하는 기관은 IRS라는 거죠. 그럼 IRS는 세금 신고를 한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각각에 대해서 소셜 넘버가 됐건 그 주소 그리고 뭐 은행 정보 이런 것들이 다 트랜스크립트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비록 신고 대상이 아니고 신고를 안 해도 되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제가 이제 권유드리는 것은 네. 리턴을 하는 것이 좀 더 수월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그런 면에서 저는 저희 고객들이나 문의하시는 분들께는 네. 되도록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을 받아서 신고하시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 해도 신고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네. 네. 이 요새 나오고 있는 케어 액트에 포함된 프로그램들이 워낙 다양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저건지 저게 이건지 저희가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게 있는데 이 정부 지원 혜택 프로그램을 잠깐 좀 정리를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이게 그 케어스 액트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네. 크게 보면 이게 결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발생하는 이런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자 부양하기 위해서 나온 법안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법이 나오고 나면 그걸 실행하는 여러 레이버 디파트먼이라든가 이런 데서 시행에 대한 규칙들을 어나운스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이 케어스 액트에서 대표적인 것들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1,200불 체크받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좀 있어서 아마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만 그 실업 수당에 대한 것들을 확대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론, 스몰 비즈니스 특히 이제 그 기업 활동을 하는 비즈니스하는 분들에게 현금,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론 프로그램을 냈다.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게 있고요. 네. 그 밖에도 뭐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만 주로 조금 전문적인 그런 사항이고 해당되시는 분들이 없을 수 있으니까 네. 뭐 이렇게 큰 틀에서는 세 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실업수당 얘기는 잠시 후에 하도록 하고 많은 분들께서 아무래도 자영업에 종사하고 계시다 보니까 이 비즈니스론에 대한 얘기를 잠깐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 SBS에서 제공하는 그 디제스터 어시스턴스라는 거 이게 지금 현재 10,000불까지 주는 혜택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10,000불이 아니라 사업자 종업원 수에 따라서 액수가 조금씩 틀려지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게 처음에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정말 이게 사실이냐라고 할 만큼 네. 믿어지지 않았었던 그런 상황이었었고, 네. 이제 공식적으로 SBA에서 얘기했었던 것은 신청하면 3일 이내에 10,000불에 대해서는 갚지 않아도 되는 그랜트의 형태로 어드밴스를 지급하겠다라고 했었던 거죠. 네. 그러다가 지난주까지 이거에 대해서 신청한 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소식을 못 받는 경우들이 거의 없었는데, 네. 최근 들어서 지금 며칠 사이에는 조금씩 받는 그게 이제 조금씩 이제 플로잉 한다고 하는데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10,000불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too good to be true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케이스들을 보면 종업원 1인당 1,000불씩 지급을 하고 네. 그리고 그거와 동시에 SBA에서 이제 이메일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데 네. 실질적인 론 이게 1,000,000불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성격의 론이잖아요. 그렇다 네. 보니까 이거를 진행하는 그 언더라이팅 그리고 체크업 과정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15,000불까지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먼저 대출해주겠다. 이건 그랜트가 아니고요. 어드밴스가 아니고 갚아야 되는 금액으로
대출해주겠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네. 온라인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직접 입력한 숫자에 대해서 혹은 내가 정보를 좀 수정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텐데요. 수정이 가능한 건가요? 일단 그거는 yes and no일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yes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본인의 그 접수 후 받게 되는 접수증 번호가 있고 네. 그걸 통해서 본인의 상황이 궁금하면 SBA의 어떤 그 이메일 주소, 제가 지금 머릿속에 기억은 못합니다만 그 이메일 주소를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본인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면에서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지만 네. 근데 이게 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미 많은 사업주들이 지원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프랙티컬한 면에서 정말 수정 내진 이런 것들이 가능할지에 대한 걸 보면 회의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제 그 종업원 수에 따라서 1,000불씩 제공을 한다라는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그러면 저희들이 신청할 때도 그걸 염두에 뒀을 텐데. 그러게요. 또 캐시를 지급하시는 그런 업주 같은 경우에 그 숫자는 또 빼고 아마 종업원 숫자를 카운트 하셨을 텐데. 그런데 처음엔 그냥 10,000불 준다 그래갖고는 그거에 그러면 네. 다 일괄적으로 10,000불이겠거니 하고 신청을 하신 분들이 그거를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은 조금 쉽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더더욱 지금 상황에 전개되는 것을 보다 보면 결국은 이게 처음부터 알았으면 내 종업원 수를 적극적으로 네. 적었을 텐데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지금 그와 같은 상황을 받아들이지는 않겠죠. 이게 이 사람들도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진행을 하다 보니 네.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을 만들다 보니까 이런 지침이 조금 늦게 떨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일단 그렇습니다. 10,000불까지 주는 것은 저희가 일종의 다시 갚아야 될 필요가 없는 그랜트 형식이라 그러면 론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네. 네, 론도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거 보니까 500인 이하 사업장에 무슨 200만 불까지 제공을 한다라는 그런 그 프로그램도 있고 또 다른 프로그램도 있고 그런데 그 내용들은 어떻게 되는지 잠깐 정리를 좀 해주시겠어요? 예.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을 드렸을 때 EIDL 론에 대해서 네. 3만 불을 말씀드린 200만 불까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네네. 그게 이제 영업 본인의 워킹 캐피털, 그러니까 운전 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장려하는 그런 성격의 론이죠. 네. 이거는 이제 SBA 웹사이트에서 본인이 직접 진행하시는 거고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시작을 하셨던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지금까지 얘기하신 것처럼 10,000불에 대해서는 그 탕감 내지는 갚을 의무가 없는 그랜트 성격이다 보니까 많이 진행했는데요. 네. 진행되는 게 있고 또 그 밖에 이제 PPP, 페이책 프로텍션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그렇죠. 고용을 유지하는 것, 그러니까 각각의 사업주들이 결국은 이 경제 활동을 유지하고 계속해서 살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일자리를 계속 유지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각각의 그 개별 사업주들, 경제 주체들이 종업원들을 계속 킵하는 그런 데 들어가는 그런 비용을 정부 차원에서 보조해 주겠다는 그런 취지로 나온 론 프로그램인 거죠. 네. 그리고 네. 그 론은 역시 SBA에서 관할하는 론으로서 네. 이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SBA에서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전통적인 론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은행을 지정해서 그 은행을 통해서 론을 받는 것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변호사님 이거는 변호사님 의견을 여쭤보는 거기 때문에 혹시 답변이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 PPP를 말씀하셔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게 그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나오는 법안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대개 어떤 경우에는 차라리 일시 해고를 함으로써 그 UI를 받게 하는 게 종업원들한테도 유리하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고용주 되시는 분이 어떤 판단을 하시는 게 낫겠습니까? PPP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제가 10명의 종업원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그 10명을 이 PPP를 이용해서 지키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은 종업원들을 오히려 일시 해고를 해서 그 사람들이 UI를 받게 하는 게 유리합니까? 제가 생각했던 질문은 아니어가지고. 맞아요. 네. 지금 그래서 혹시라도 질문이 곤란하시면은 개인 의견이라고 전제를 하고 여쭤보는 거고요. 답변 곤란하시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회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게 유리해서 어떤 걸 이걸 전략적으로 짤까에 대한 그런 부분보다도 네.
이 론 프로그램, 이 PPP 론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실업연금에 대한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좀 배타적인 그런 성격인 거죠. 네. 그런데 사업주 입장에서 론을 많이 받고 그리고 또 그 론을 향후에 팔주 이후에 탕감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을 유지해야 되고 늘려야 되는 그런 부담이 그런 쪽에 어떤 objective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반면에 이제 실업연금을 받는 건 내가 일을 하면 안 되는 거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둘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없다라는 그런 상황이 것이고. 네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결국 뭐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에 대해서 예상할 수는 없으니까. 네. 일단 내가 자격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1차로 지금 모두가 다 이와 같은 혜택을 보기 위해서 다 어플라이를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게 전개되는 상황에 따라 각각의 그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예컨대 론을 이만큼 받고 그거에 대해서 상감을 받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고용을 유지해야 된다는 게 나올 것이고. 그렇죠. 네. 반면에 내가 또 스몰 비즈니스 오너로서 받게 되는 실업연금이 있는데 이게 내가 신청한다고 해서 이걸 다 받는 건지 아니면 향후에 어떤 식으로 결정될지에 대해서는 또 전개되는 상황을 봐야 될 테니까. 네.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PP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하는 게 아니라 은행과 작업을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시간과의 싸움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얼만큼 그 서류를 꼼꼼하게 잘 준비해서 파일링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제가 자격 조건이 맞는지 혹은 또 빨리 돈을 손에 쥐게 될 수 있을지 시간과의 싸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서류를 준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그 에버리지 샐러리를 어떻게 산정하느냐. 그거는 우리가 그 전년도의 세일즈 보고 내용에서 확인될 수 있는 적당한 숫자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내가 따로 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예. 그 론을 내가 받을 수 있는 PPP 제도하에서 PPP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치의 론 금액은 네. 계속해서 비즈니스를 해온 이 사업체의 경우는 가이드라인에서는 2019년도 전체 12개월 동안의 에버리지 샐러리 또는 내가 지금 론을 받고자 하는 지금 시점에서의 12개월을 돌아갔을 때의 그 에버리지 샐러리를 가지고 구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관행적으로는 제가 이제 저희 프랙티스를 위해서 직접 저도 진행을 해봤고 다른 고객분들의 상황들을 보다 보면 은행 입장에서는 그냥 2019년도 풀이어의 레코드를 요구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네. 뭐 이해할 수 있는 바는 아마도 이게 다 정부 증빙 자료로서 증명이 되어야 할 텐데 적어도 19년도 풀이어에 대해서는 뭐 페이롤 텍스 리턴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제출을 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진행하기가 수월하겠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하는데 주의해야 될 점은 이게 워낙에 많은 케이스들 그리고 은행 입장에서 보면 지금 심지어는 더 이상 그 PPP를 진행하지 않을 거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의 애플리케이션을 받지 않을 거다라고 나오는 그런 은행들도 여럿 있거든요. 네. 그만큼 케이스들이 많고 이미 많은 케이스들을 진행해서 워크로드가 걸린 상황이다 보니까 네. 진행하는 우리 같은 이 애플리컨트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잘 정돈해서 제공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온라인으로 특히 진행을 하는 경우에 보면 네. 본인의 그 에버리지 샐러리를 증명하기 위해 네. 반드시 필요한 서류, 뭐 정부에 이제 공개되는 이런 성격의 서류겠죠. 뭐 W2, W3, 뭐 941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와 병행해서 서포팅 자료가 있으면 이거는 리퀘어먼트는 아니고요. 제출해도 좋습니다라는 그런 식이에요. 그러면 은행이 이걸 의도하는 것은 에버리지 샐러리 그러면 W3라고 하는 1년치의 그 페이롤 리포트 상에 나와 있는 숫자 하나 딱 해서 그걸 가지고 쓰겠다라는 건데 네. PPP에서 얘기하는 에버리지 샐러리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보다 훨씬 더 큰 범위에 네. 큰 금액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네. 예컨대 페이롤뿐만이 아니라 네. 뭐 내가 거기에 들어갔었던 어떤 그 인플로이 베네핏으로 제공한 어떤 그 헬스케어 의료보험의 네. 고용주 부담분이라던가 네. 아니면 사업체마다 개인 연금, 그러니까 회사 차원의 연금 프로그램을 만약에 어답트를 하고 있다 그러면 거기 네. 들어간 비용들 네. 그리고 주정부에 내가 납부한 그 페이롤과 관련해서 납부하는 주정부 세금들 이런 것들을 다 페이롤 에버리지 샐러리를 구하는데 애드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어요. 근데 정부 기록에는 이런 게 그러니까 지금 그 W2, W3라고 하는 데는 이런 게 전혀 없죠. 그러면 그렇죠.
론 오피서가 이런 것들을 다 알아서 챙겨주느냐 절대 그럴 일이 없다는 거죠. 아. 많은 그런 케이스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중요한 건 네. 굉장히 잘 준비해서 네. 정부 기록 그 정부 자료뿐만 아니라 네. 지금 얘기한 이런 의료보험이 됐건 텍스 금액이 됐건 뭐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네. 오거나이즈된 서머리 시트를 같이 준비해서 제공하고 그리고 이후에 이와 같은 것들을 론 오피서가 컨택을 해서 확인 작업에 들어간다고 하면 네. 최대한 쉽게 최대한 설명이 가능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결국 론 오피서 입장에서도 사람들 일이고 수도 없이 많은 케이스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을 텐데 네. 잘 정돈된 것들을 봤을 때 더 수월하게 론이 프로세싱 될 거라는 거는 상식선에서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시면서 이미 PPP는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는다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벌써 은행과 접촉을 하셨고 어플리케이션 냈을 텐데 내가 낸 내용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숫자를 여기에 더 포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수정이 가능할까요? 그거는 SBA에서 공식적으로 수정 가능하다. 그 론에 대한 결론이 나오기 전에는 이 본인의 그 애플리케이션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거 질문하고도 EIDL 물어보셨을 때하고 비슷한 네. 것인데요. 네. 은행마다 상황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온라인으로 진행해서 완전히 그 론 어프로벌까지 마무리되는 그런 케이스도 있는 것 같고, 네. 이후에 이걸 토대로 어떤 그 실제 론 오피서가 커뮤니케이션을 직접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은행들의 어떤 방침에 따라서 내가 들어가 있는 그 론 애플리케이션의 숫자들을 수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걸 확인하는 게 필요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한 두 가지만 잠깐 그 여쭤보고 그리고 좀 쉬어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것도 아무래도 융자니까 크레딧 검사를 하겠죠? 안 한답니다. 안 한대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자율은 어떻게 되나? 근데 이자율은 지금 현재 일괄적으로 3.75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사회자님 말씀해 주신 거는 이번에 나온 론 프로그램이 크게 대표적인 게 두 가지인데 그 중에 첫 번째 EIDL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거고요. 네네. 이 PPP, 이 종업원 고용해서 계속해서 유지할 경우 탕감해주는 이 론에 대해서는 1%입니다. 1%. 탕감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가지고 있는 론에 대해서 1%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3.75 금리는 그거는 크레딧과는 관련 없이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도 크레딧에 따라서 조금씩 이자율이 변동이 바뀌는 겁니까? EIDL의 경우는 일단 제가 정정을 하면 네. 금액이 한 20만 불까지에 대해서는 퍼스널 개런티가 필요 없고 네. 그리고 크레딧 검사는 한답니다. 그러나 뭐 세무 신고서를 제출해야 된다거나 하는 이런 일반적인 SBA 론에서 거쳐야 되는 추가 작업들은 적용되지 않는다. 결국 이게 뭐 워낙에 시급한 그런 사안이고 네. 엑스퍼다이트에서 진행하겠다라는 데 정부의 취지가 있다 보니까 네.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EIDL을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만약에 지금 현재 크레딧 검사를 한다 그러면 그게 3.75라고 이자율이 발표가 돼 있는데 제 크레딧이 안 좋은 상황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이자율이 변동될 수도 있습니까? 아닌 거로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습니다. 아닐 거로 예상합니다. 그렇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크레딧과 관계없이 일단은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신청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궁금한 점이 많아서 여러분께 질문을 미리미리 받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와서 그 내용도 함께 소개할 예정인데요. 광고를 듣는 동안에 혹시 유튜브가 가까이 계신 분들은 미국 변호사 존청으로 들어가 보시면 여러 동영상을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이분의 정리가 또 얼마나 깨끗하게 돼 있는지 보통 동영상 한 편을 보면 한 20분, 30분 저희가 봐야지 원하는 내용을 찾아 들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시간을 세이브해주기 위해서 그 주제가 있고 그 주제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 중에서 내가 필요한 부분이 몇 분부터 몇 초부터 나오는지까지 자세하게 밑에 정리를 해두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쉽게 찾아가실 수 있는 서머리가 있으니까 요 점도 활용하시면서 한번 다녀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쉬어가는 시간이니까 저도 여담 하나 드리면 네. 채널 보면서 그렇게 당신이 필요한 주제가 영상에 몇 분 몇 초에 등장하는지를 정리해서
밑에다가 디스크립션에 적어주시는 분은 처음 봤습니다. 저도요. 네, 그래서 상당히 인상적인 그런 정리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 나누고 계신 분은 이 존청 변호사고요. 네. JC & 컴퍼니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되시는 분입니다. JC면은 그 JC가 존청의 이니셜이 맞겠죠, 변호사님?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 컴퍼니가 되겠습니다. 네. 코퍼레이트 로하고 그다음에 인터내셔널 텍스에서 변호사하고 회계사를 함께 하고 계시는 분인데 잠깐 전화를 말씀 듣고 돌아와서 그 다음 질문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오늘 1시간 안에 끝나겠어요? 이 못 질문들이? 끝날 것 같아요. 저희 네. 카톡 질문 너무 많이 받았는데 큰일 났어요. 네, 일단 빨리 전화를 말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변호사님 물 한잔 하고 오세요. 네네. 네, 고맙습니다. 아침마당 함께하고 계십니다. 화요일 순서입니다. 아침마당 일부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아침마당이 그 인터뷰를 요청을 드리기까지는 상당히 정중하게 부탁을 드려요. 그런데 일단 전화 연결을 하거나 출연을 하시게 되면 그때부터 그 정중함은 없어지고 상당히 무례하게 여쭤보죠. 근데 생각나는 대로 훅훅 여쭤봐서 당황하실 수도 있겠으나 네, 그런데 이제 그만큼 그분의 전문성에 대한 기대와 신뢰감이 있기 때문에 신뢰도라고 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그렇게 무례에 가까울 네. 정도로 훅훅 여쭤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JC & 컴퍼니의 잔청 변호사님 대표님을 다시 전화로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네. 떨지 마세요. 떨지 않으실 것 같은데 저희 카톡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역시 변호사님이라 설명이 깔끔하고 디테일하시다는 그런 반응들이 굉장히 많고요. 유튜브 방에 다녀오시는 분들이 제 설명이 과하지 않았다. 정말 훈남이시다. 구독 누르고 왔다. 이런 반응도 참 많습니다. 뭐 근데 설명 들으시면 이 시간 끝나고 나중에 여유 있으실 때 그 동영상 들어가서 한번 들으시면 아마 그 정보에 대해서 더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네, 그 개인이 너무 많이 갖고 계시죠. 너무 많이 갖고 계시죠. 네, 욕심쟁이십니다. 외모까지 그러시니까.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또 접대고 네, 또 바로 또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네네. 이 PPT론에 대해서 두 가지만 여쭙고 실업수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PPT론을 받게 되면 다른 론 신청에 제한 사항이 있습니까? 다른 론을 신청하는 데 있어서의 제약은 없고요. 네. 근데 이제 PPP 론을 받기 위한 제약 조건으로서 네. 그 애플리케이션 폼을 작성을 할 때 내가 과거에 SBA나 기타 다른 그 정부기관에서 보증하는 그 론에서 디폴트를 낸 적이 있는지 7년 이내에 네. 그걸 이제 물어봅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거기서 이제 체크가 되면 진행을 못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게 있고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PPP와 EIDL의 관련성을 이제 가지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죠. 네. EIDL은 어떤 기업의 운영 자금에 대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고 PPP는 결국 종업원을 계속해서 고용하고 이제 리테인하는 쪽에 대한 그런 강조가 있는 것으로서 네. 만약에 EIDL을 빌려서 그걸 통해 그 샐러리를 지급하는데 쓰겠다라고 하면 이거를 리파이낸스를 하라고 장려하고 네. 또한 장려를 떠나서 사업주들의 입장에서도 리파이낸스를 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왜냐하면 그게 EIDL 상태에서는 탕감을 못 받는데 반해 PPP 프로그램에 들어갔을 때는 그 돈을 향후에 사용하는 게 샐러리로 사용한다 그러면 탕감을 받을 수 있으니까. 네, 8주 안에 썼다는 게 증명이 된다면 탕감을 받을 수 있으니까 네. 컴바인할 수 있다. 그런 얘기시고요. 지금 많은 분들께서 EIDL이라고 저희가 이니셜을 말씀을 드리니까 네. 이미 뭐 홍보가 충분히 됐기 때문에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카나믹 인저리 디제스터 론이라고 해서 요번에 나온 케어 액트입니다. 그렇죠. 네, EIDL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PPP 은행에다 신청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거래하던 비즈니스 어카운트 은행이 더 이상 이제 안 받는다 하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가 찾아갈 길이 있을까요? 예, 그런 상황들이 지금 워낙에 많아서 네. 그냥 계좌가 있는 경우만 리퀘어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계좌뿐만 아니라 잔액이 얼마 이상이어야 된다 아니면 그 밖에 크레딧 그러니까 뭐 카드라도 하나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많다가 최근에는 이제 안 받는다까지 나왔는데요. 네. 제가 이것도 사실 한 며칠 됐습니다. 근데 찾아보면서 전국에 이 지금 현재 그 론 프로세싱을 진행하는 그 PPP를 받는 은행들을 업데이트하는 그런 웹사이트가 있었어요. 오. 예, 그래서 그걸 제가 저희 영상 밑에 링크를 달았었는데 네. 네.
제가 사실 그것도 안 들어간 지가 지금 뭐 이틀 사흘은 된 것 같아서 그래도 그 영상의 제목이 뭔가요? 그 영상의 제목은 제가 지금은 그 이 인터뷰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네. 한번 저희가 저희 찾아보겠습니다. 확인하고 네네. 끝나기 전에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웹사이트 주소도 혹시라도 우리 저 직원분들 중에서 그러니까요. 그 웹사이트 주소를 혹시 적어 주실 수 있으면 변호사님한테 좀 전달을 해 주시면 네네. 방송으로 그 웹사이트 주소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네. 가지 질문만 더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Net Operating Loss Carryback이라는 건 이건 무슨 프로그램이에요? 조금 생소한 프로그램에서 여쭤봅니다. 아, 예, 예.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케어스 액트에서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게 크게 봐서 세 가지, 뭐 1,200불, 그 다음에 론, 그리고 실업을 말씀드렸는데, 네. 사실은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게, 특히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충분히, 베네핏이 많은 그런 그 내용들인데, 워낙에 지금은 이제 그쪽에 대해서 그 말씀드린 그 세 가지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주목을 못 받고 있고, 네. 그러나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이 이 세 가지 말씀드린 이 프로그램에 비해서 방금 말씀해주신 그 Net Operating Loss Carryback이라던가 그 밖에 다른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 급하게 해야 되는 것들은 아니고요. 그래서 네. 시간이 되면 향후에 뭐 제가 그 동영상을 통해 유튜브를 통해서건 아니면 또 직접 이런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Net Operating Loss Carryback이라고 하는 거는 기업이 손실을 낼 수 있잖아요. 특히 지금 같은 상황에서 너무 뭐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 네. 본래는 이 기업이 낸 손실을 과거에는 뭐 2017년 이전에는 세금 신고를 할 때 내가 금년에 발생한 손실을 과거로 돌려서 과거에 벌었던 그 이익과 업셋함으로써 그 과거에 냈던 세금을 돌려받게 해줬었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2018년도부터는 없어지고 네. 내가 금년에 만약에 손실을 냈다 그러면 그 손실액은 내가 미래에 네. 돈을 벌면 그 과세대상 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가 기본 룰이거든요. 오. 지금 설명 다시 한번요. 지금까지 예, 우리가 예. 알고 있는 건 지금 C 코퍼레이션의 운영이 그거하고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올해 내가 만약에 돈을 벌었으면 작년 거에 벌었던 그 작년에 그 손실해 가고 이렇게 퉁치는 게 있잖아요. 오프셋 시키는 게 있는데 예. 지금 이 말씀하시는 Net Operating Loss Carryback은 또 다른 컨셉이네요. 그러면? 아닙니다. 같은 컨셉을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네. 제가 숫자로 그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네. 예컨대 제가 이번에 뭐 10만 불을 잃었어요.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지금 원래 법은 이 케어스 액트에서 애누얼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기 전에는 네. 내가 이렇게 손실 낸 10만 불에 대해서는 예컨대 내가 내년에 15만 불을 벌었어요. 네. 그러면 그 15만 불 중에 15만 불 곱하기 세율을 곱해서 나오는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네. 그 내가 금년에 손실 난 10만 불을 네. 내년도에 발생한 15만 불에 대해서 업셋하고 네. 최종적으로는 그 5만 불만 남죠. 그거에 대해서 세금을 곱해서 발생하는 세율을 곱해서 발생하는 세금만 내는 게 기본 룰이었는데 네. 이번에 나온 거는 말하자면 지금 발생한 10만 불 또는 이거는 2018년, 19년도, 2020년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네. 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과거 년도 5개년도, 과거 5년까지 돌아가서 네. 그때 당시에 냈던 세금을 돌려받는 데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다시 말해. 예, 네. 내가 만약에 2017년도에 비즈니스가 좋아서 똑같은 네. 겁니다. 15만 불을 벌어서 그거에 대한 세금을 뭐 얼마고 냈다고 치죠. 뭐 한 30% 곱해서 뭐 4만 5천 불을 냈다고 치죠. 네. 그러면 내가 지금 발생한 손실 10만 불을 과거로 돌려서 그 15만 불 과거에 발생했던 소득에서 10만 불을 차감한 나머지 5만 불에 대한 세율. 이 결국은 15,000불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 차액, 내가 원래 45,000불 냈는데 15,000불만 이제 세금이 된 거죠. 그러니 네. 그 3만 불은 IRS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거는 이거 저희가 먼저 챙겨서 회계사분한테 상의해야 되나요? 아니면 회계사분들이 알아서 챙겨주실 것 같으세요? 알아서 챙겨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프로그램은 원래 있던 프로그램이에요? 아니면은 지금 같은 시기에 또 이것도 특별히 지금 현재 나온 프로그램입니까? 예, 지금 특별히 나온 프로그램, 케어스 액트에 들어가 있는 한 가지 규정이고요. 네. 뭐 그 밖에도 뭐 여러 있습니다. 뭐 한 가지 정도만 더 말씀을 드리면, 네.
그 Employee Retention Credit 아까 말씀하셨던 그거에 대한 내용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PPP 중에서 네. 예, PPP는 론을 주는 거고 네. 근데 론을 주는 데 있어서 자격 요건이 아까 average salary를 얘기했잖아요. 네. 네. 결국 그 말은 내가 샐러리가 없거나 또는 자영업자의 경우는 내가 실제 작년도에 돈을 벌지 않았다 그러면 그게 이제 샐러리로 인정을 받는 성격이니까 네. 그럼 내가 받을 수 있는 론이 없다라는 그런 결론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또는 뭐 다른 상황도 있겠습니다만 이 Employee Retention Credit은 이게 직원을 고용했을 때 네. 고용주 입장에서 부담해야 되는 여러 가지 그 페이롤 텍스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사회보장세도 있을 것이고 뭐 있을 텐데 그렇죠. 그 종업원 1인당 최대 10,000불까지의 임금에 대해 50% 그러니까 이 종업원이 10,000불을 버는 종업원이라고 하면 그 종업원에 대해서 5,000불이 크레딧으로 만들어지고 네. 그 5,000불에 대해서는 그 고용주가 매 분기마다 이제 페이롤 텍스를 납부할 때 네. 발생하는 그 고용주 부담의 페이롤 텍스를 줄이는 데 쓸 수 있게 해준다. 오. 그거는 프로그램 이름이 뭐예요? 그거는 Employee Retention Credit이라고 하고요. 네. 다만 이제 이 프로그램은 PPP와는 같이 쓸 수 없다라는 그런 제약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어쨌거나 그 사업주 입장에서 네. 내가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또는 어떤 걸 내가 더 활용할 수 있는지라는 네. 것들을 잘 평가해보고 결정해야 되겠죠. 변호사님 오. 말씀대로라면은 만약에 PPP 신청이 여의치 않거나 PPP가 뭐 나오질 않았어요. 그러면 이 인플로이 리텐션 크레딧은 이거는 텍스 크레딧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쓰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오. 네. 근데 같이는 못 받는다는 거죠, 혜택을. 전략적으로 나는 어느 쪽이 더 좋을지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다. 그 부분을 지적해 주신 거네요. 예, 그렇고요. 사실 네. 근데 일반 이 전문가가 아니시면 이걸 네. 기술적인 것들을 다 애널라이즈 하는 거는 뭐 수월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네요. 예. 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이제 예를 들어서 1년에 10,000불을 받게 되면은 5,000불에 대해서 5,000불까지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5,000불이 리밋입니까? 아니면 그 이상도 가능한 겁니까? 종업원 1인당 5,000불이 리밋이고요. 네. 이게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냐면 예컨대 이제 2, 4분기에 종업원이 있어서 네. 뭐 종업원에 대한 임금을 뭐 10,000불을 줬다고 치죠. 그러면 고용주가 부담하는 그 페이롤 텍스가 소셜 시큐리티 텍스로 6.2%를 부담을 하게 돼요. 그럼 그렇죠. 620불이 나오는 거고 이게 그렇죠. 종업원이 뭐 한 명, 뭐 몇 명이냐에 따라서 그 금액은 굉장히 커질 수 있는데 네. 여느 때 같으면 그걸 당연히 그 페이롤 텍스 신고할 때 분기마다 그거를 고용주는 물론 그 전에 납부하기도 하고 네. 어쨌거나 납부를 해야 되는데 네. 그걸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종업원 1인당 발생하는 크레딧으로서 offset함으로써 네. 실제 고용주는 그 비용을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게 인플로이 리텐션 크레딧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략적으로 네. 이 크레딧을 이용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는 조건본 수라든가 나가는 금액에 따라서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나간 내용이라 혹시 나 잘 못 알아들었는데 하시는 분들은 11시 이후에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다시 듣기 하시면서 해당 사항이 있다면 기억하셨다가 회계사분과 상담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하고 저희가 실업수당 얘기도 함께 나누기로 했는데 이거 시간이 안 되네. 일단 질문부터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네. 자영업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서 EDD에 신청을 했는데 영원이라고 메일을 받았습니다. 다시 신청이 가능할까요? 그 영원을 찍혀서 나오는 경우에 대해서 네. 캘리포니아 EDD에서 자주 묻는 질문에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세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 EDD 차원에서 그 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서 지금 이렇게 일단 나왔습니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이 경우에는 본인 ID 라이센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로 그 EDD 쪽에 EDD 쪽에 보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EDD에 보내는 방식에 대한 거는 EDD 웹사이트에 주소지와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기 전에 변호사님 첫 번째 저쪽에서 내 신원을 확인을 못 한다는 것은 제가 EDD 쪽에 인포메이션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가 되겠나요?
그렇겠죠. 아, 네. 어. 두 번째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투잡입니다. 풀타임. 아니. 지금 세 가지 경우라 그랬는데 아, 네. 지금 첫 번째 경우만 들었고요. 두 번째 경우는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네. 이게 과거와는 달리 이제 그 자영업자라던가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들도 이 제도를 활용해서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과거에 그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 필요한 보험금이죠. 그러니까 고용주 입장에서 그 주정부에 그 직원에 대해서 불입하는 보험금이 없다 보니까 네. 그 자영업자나 이런 그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들은 그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기록이 없는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그렇죠. 네. 그 경우에는 지금 EDD 차원에서는 역시 이게 워낙에 그 정부 입장에서도 처음이고 한시적인 그런 제도이다 보니까 대비가 안 돼 있어서 네. 조만간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의 솔루션을 제공할지에 대한 그 정보를 제공하는 그 별도의 포털을 마련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어요. 지금 어. 그 하원 의원인가 주 상원 의원인가 얘기한 걸 들어보니까 어시스턴스 프로그램은 신청을 조금만 기다려달라. 지금 말씀하신 포탈이 만들어지게 되면 바로 디렉션이 나갈 것이다. 그러면서 홀드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좀 기다려달라고 부탁하는 걸 봤습니다. 네. 다음 질문 가보겠습니다. 직업이 두 개인데요. 풀타임, 파타임 두 개 다 레이오프 당했습니다. EDD 신청해서 카드를 받았는데 파타임은 나왔는데 풀타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파트타임은 나왔는데 풀타임은 안 나왔다. 네. 그러니까 정보는 가지고 있다는 얘기일 것 같은데요. 지금 더 많이 받았어야 되는 풀타임에서는 아무런 메시지를 못 받았으니까 혹시 다시 신청이나 수정이 가능할지를 여쭤보시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가능성이 있을 텐데요. 네. 네, 일단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이게 파트타임이 됐건 풀타임이 됐건 내가 받을 수 있는 그 실업수당의 제한 금액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이게 실업수당 금액을 맥스아웃 했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원래는 네. 그 풀타임 직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완전히 그 해고가 되거나 이제 퇴직을 하게 되면 그 실업수당을 제공하는 게 전통적인 방식이었었는데 그렇죠. 지금 이제 새로운 그러니까 범위가 훨씬 더 넓어진 거죠. 그런 상황에서도 계산하는 방식에 있어서 알아둬야 할 부분은 내가 지금 현재 벌고 있는 금액, 그러니까 완전 해고돼서 실업 상태가 아니더라도 내가 근무 시간이 줄거나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그런 상황에서도 자격이 된다라고 하는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혹시라도 지금 일을 하면서 벌고 있는 그 금액이 EDD에서 제공하는 그 베네핏, 본인의 자격에 해당되는 그 베네핏 금액보다 많다라고 하면 실업수당의 자격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수당을 실제로 받지는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것도 네. 내가 본래 400불을 받는 그런 사람인데 여기서 주당 100불을 받는 사람인데 네. 그 EDD에서 계산 방식은 지금 현재 벌고 있는 그 주급에서 25불 또는 25%를 차감해서, 그중에 더 큰 금액을 차감해서 나오는 금액이 본인의 수령액이라고 본인의 주당 버는 금액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그리고 그거를 본인이 실제 그 EDD의 방식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그 실업 수당 금액과 비교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지금 현재 파트타임을 일하면서 주에 100불을 벌고 있는데 네. 그러면 이 사람의 실제 EDD 목적상에 벌고 있는 소득은 75불인 거고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주정부의 방식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실업수당이 450불이 캘리포니아에는 맥시멈이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주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450 빼기 75를 한 375불을 받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EDD 실업수당이 지금 많은 분들이 벌써 이제 받기 시작한 날짜가 됐는데요. 신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이메일이나 다른 액션이 없으면 다시 신청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기다려도 되는 걸까요? 다시 신청하는 거는 권유드리진 않고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본인의 프로세싱 타임을 오히려 더 그러니까 더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을 테니까요. 그렇죠. 네. 기본적인 방침은 그 본인이 온라인상에서 또는 이렇게 신청을 하고 나면 2주 이내에 그거에 대한 결과의 노티스가 오고, 네. 그리고 그 뒤에 또 일주일 내에는 본인이 이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를 서리파이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뭐 지금 상황이 뭐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워낙에 몰리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섣불리 다시 재프로세싱을 하거나 하는 거는 권유드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이게 사실 방송 끝나고 전화로 여쭤봐야 되는 질문인데 그냥 생방송 중에 대놓고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여러 가지 말씀들 가운데서 개인적으로는 넷 오퍼레이팅 로스 캐리백이나 인플로이 리텐션 크레딧 같은 경우에는 이거 변호사님이 이 말씀 안 주셨으면은 물론 내년에 세금 보고할 때 CPA 선생님들께서 잘 알아서 해주시긴 하겠지만, 그런데 전략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알고 가면 도움이 되잖아요. 네, 요즘 네. 정보를 많이 받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저희 시간에도 처음 다루는 주제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저도 들으면서 깜짝 놀랐는데 네. 혹시라도 요런 프로그램, 구제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실 수 있나요? 네네. 네, 당연히 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은 근데 첫 자리다 보니까 제가 무사히 잘 마무리하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무사히 잘 마무리하고 계시고요. 진짜 한번 스튜디오에 모셔서 유튜브 스타로 저희가 만나보고 싶었는데 그러질 못하고 전문가로 먼저 모시고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 전청 변호사께서 상당히 바쁘신 분인데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카톡으로 30분만 하겠습니다. 30분. 이분 한 번 더 모십시다. 라는 30분의 응원을 한 번만 보여주시면 제가 그거 카톡으로 찍어서 변호사님 사무실로 날려서 어떻게든 다음에 한 번 더 시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전화로, 그것도 저희랑 처음 만나셨는데 전화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변호사님 또 초대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만을 믿고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JCN 컴퍼니의 존청 변호사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동영상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번 구제안들에 대한 각각의 메시지들을 동영상으로 찍으셨고요. 어떻게 신청하는지 웹사이트 화면을 띄워놓고 하나씩 따라가시면서, 그리고 또 어떻게 이 문장을 해석하는지 라인 바이 라인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그 변호사의 접근, 그 법률가의 접근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거든요. 한번 만나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올려주시면 댓글에 직접 또 댓글을 달아주고 계시더라고요. 또 그런 성의가 있는 동영상방 활용해 보시면 여러분들의 그 경제적인 상황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아까 오늘 처음 저희랑 인터뷰하니까 잘 끝나기만을, 무사히 끝나기만을 지금 바라고 저희 있습니다. 무서웠나요? 그러셨는데 첫 번째도 너무 잘하셨고요. 네. 너무 잘하셨다는 말씀은 저희가 이 결례인 표현 같고, 네. 네, 너무 유익한 정보 잘 들었고요. 네. 네, 다시 모실 수 있는 기대가 있기만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please. 네. 이분 한번 방문해 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이런 관련에 대해서 봤던 내용 가운데서 네. 정말 디테일하게 터치를 하고 계셔서 그래서 저희가 오늘 꼭 모시고 싶어서 연락을 드렸었는데 흔쾌하게 또 인터뷰를 허락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JCN 컴퍼니의 존청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저희 전화는 말씀 듣고 15후에 2부에서 뵙겠습니다.